여러분, 세상에는 소리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있습니다. 어떤 침묵은 비명처럼 들리고 어떤 고요함은 한때 당신 삶의 모든 소리를 통제한다고 믿었던 이들의 발밑을 뒤흔드는 지진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노 콘택트를 선언했을 때 찾아오는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그 침묵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 연결의 끈을 잘라냈을 때 그들은 결코 평화롭게 물러나 앉아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오히려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무언가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사랑이나 진실의 뿌리를 둔 그런 종류의 희망은 아닙니다. 그들의 희망은 오직 조종과 비뚤어진 자존심을 먹고 자라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와 모든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이 겪었던 아픔을 이해하고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이 먼저 침묵을 깨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노 콘택트 선언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그저 게임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당신을 향한 시험이자 그들이 연출하는 거대한 연극의 잠시 동안의 지연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 당신이 무너질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게임은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그리워해서도 함께한 사랑이 진실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양분 삼아 살아갑니다. 관계가 진행 중일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 생각 속의 유령이 되고 싶어하고 당신의 모든 선택 뒤에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침묵할 때 그들은 그 침묵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죠. 지금은 화가 나서 저러는 거야.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먼저 연락이 오겠지. 그들의 뒤틀린 사고방식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궤도를 맴도는 위성에 불과합니다.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잠시 소리를 잃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설을 시험하려 들 겁니다. 당신이 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소셜미디어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립니다. 함께 듣던 노래의 가사 한 구절, 공유했던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 직접적인 메시지는 아니지만 당신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연락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약하고 초조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도록 교묘하게 무대를 설치합니다. 만약 당신이 잘 지내? 라는 그 한마디를 보내는 순간 그들은 승리합니다. 힘의 균형이 다시 자신들에게 넘어왔다고 느끼며 희열을 맛봅니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사랑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통제와 인정 욕구,
그리고 당신의 세상에서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확인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둘째, 그들은 당신이 고통받고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선택한 침묵이 힘의 표현이 아니라 고통의 증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 없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그들의 비대한 자아를 채우는 최고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치유되고 성장하며 평화를 찾아가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 없이도 스스로의 힘을 찾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세계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의 하루하루가 후회와 외로움,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환상 속에서 그들은 당신 우주의 중심이었고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유일한 존재였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고통은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증명서와도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의 삶에 남기고 싶어하는 유산입니다. 감정적인 혼돈, 자기의심,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 생긴 거대한 구멍. 그들은 당신이 밤마다 눈물 흘리고 잠 못 이루며 함께했던 기억을 되감고 왜 나는 부족했을까? 라며 자책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당신이 다른 계정으로 몰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며 모든 움직임에 매달리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새로운 삶을 사는 척하는 동안 당신은 과거에 갇혀 감정적으로 마비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들에게 강력한 힘을 줍니다. 비록 물리적인 연결은 끊어졌지만 여전히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죠. 만약 당신의 침묵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건강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진실은 그들의 자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망상을 지켜줄 거짓된 믿음에 매달리는 쪽을 택합니다. 당신이 활짝 웃는 사진을 올리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그것이 모두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치부해 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 없이도 진정으로 괜찮다면 그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만큼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합니다. 평온함에 뿌리내린 당신의 침묵은 당신이 그들과 나눴던 어떤 논쟁보다도 더 큰 소리로 그들의 존재를 지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현실을 외면하고 당신이 남몰래 부서지고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계속해서 집착할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들여다보고 모든 게시물의 행간을 읽으며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 아래 숨어서 떠나지 못하는 관객으로 상상합니다. 이러한 상상 속의 관심은 그들의 중요성이라는 환상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누군가에게 주목받는다는 것은 곧 원해진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자신이 여전히 당신의 삶에 중요한 존재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세심하게 연출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질투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들을 올립니다. 새로운 연인, 화려한 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행복의 순간들. 그들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보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놓친 게 뭔지 똑똑히 봐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속으로는 비참할지라도
진실보다 환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대를 떠난 후에도 당신의 감정 세계에서 주연 배우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당신이 아직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다는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답장이나 전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들을 보고 있다는 믿음, 조용히라도 여전히 확인하고 있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는 실제 관계에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당신의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으려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보고 있다는 환상은 그들에게 존재감이라는 만족감을 줍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의 행복에서 균열을 찾고 당신이 여전히 상처받기 쉬운 상태라는 단서를 찾기 위해 말이죠. 그들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확인하고 게시물을 읽으며 당신의 침묵을 집착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나를 보고 있어. 나한테 집착하고 있다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관심이 사랑이든 증오든 호기심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중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넷째, 그들은 당신에게 죄책감이나 의심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거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당신이 설정한 경계의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멀리서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들이 애초에 목표로 삼았던 친절하고 공감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명확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되짚어보며 스스로를 의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가혹했나? 내가 과민 반응한 걸까? 정말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을까? 바로 이 내적 갈등의 지점에서 그들은 통제력을 되찾습니다. 그들은 공동의 친구나 가족, 즉 플라잉 멍키를 통해 자신들의 버전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상처받고 버림받고 오해받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합니다. 당신의 차가움, 당신의 침묵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귀에 들어가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죄책감이 당신의 마음속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감정을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죄책감이 당신의 결심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고도 합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인용문, 암호 같은 메시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우연을 가장한 장치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억누르고 좋았던 순간들만 떠올리며 관계를 미화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행동 패턴, 조종, 감정적 희생을 잊고 오직 잠재력, 환상, 그리고 진짜처럼 느껴졌던 몇 안 되는 순간에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죄책감과 의심은 소리 없이 작동합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고 속삭입니다. 밤에 당신의 생각을 뒤틀고 오래된 사진을 뒤적이게 만들며 그들이 정말 악당이었는지 아니면 당신이 과민 반응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노리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증오할 때가 아닙니다. 증오 역시 감정적인 관여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그들이 기회를 보는 순간은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의 힘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5째, 그들은 당신이 마무리를 위해 자신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싶다는 그 갈망, 그 내적인 욕구를 그들은 이용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뒤에 혼란을 남기는 데 전문가입니다. 절반의 진실, 감정적인 절벽, 미완의 논쟁,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 이러한 전술은 당신에게 풀리지 않는 질문과 감정적 방향 상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욕구를 남기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침묵이 너무 커져서 당신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명확성을 찾기 위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마무리란 거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기 위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매달아 놓는 낚싯바늘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화를 복귀하고 그들의 혼합된 신호를 분석하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조종이었는지 해독하려 애쓰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떠났다면 그들은 그것을 승리로 간주합니다. 당신이 마무리를 추구하는 한 당신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게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게임은 결코 해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렛대를 확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그 마무리를 그들은 결코 완전히 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그들이 그것을 주면 당신은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면 그들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들은 문을 반쯤 열어둡니다. 당신이 다시 노크하기를, 질문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왜 변했어? 나를 사랑하긴 했어? 그 모든 게 진짜이긴 했어. 당신이 묻는 모든 질문은 당신의 세계에서 그들의 중요성을 다시 확립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묶어두기에 충분할 만큼만 고통을 연장시키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마무리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무리는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었을 때 그들이 듣는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이고 힘이며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지켜보고 의심하고 상처받고 답을 필요로 하고 침묵을 깰 만큼 연약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이 품는 모든 희망은 관심이 아니라 통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이용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치유이고 당신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에게서 마무리를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응답하거나 반응하거나 돌아갈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이 빚진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노 콘택트를 유지할 때 당신은 단순히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을 향해 걸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침묵을, 그리고 당신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 용기 있는 여정을